자, 이번 시간에는 아미노산, 펩타이드, 그리고 단백질 이러한 여러 가지 생체 분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단백질,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금 관심 있는 건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바로 이 아미노산, 아미노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아마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든 폴리아마이드가 바로 단백질의 정체인데요. 이러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그 이름 그대로 아미노라고 하는 아미노 그룹과 산, 이거는 카복실산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미노 그룹과 카복실 그룹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합물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알라닌이라고 하는 비교적 간단한 이러한 그 아미노산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COOH 이런 카복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NH2 아미노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미노기가 바로 이 카복실산에 대해서 알파 위치에 붙어 있죠. 이런 아미노산, 우리가 그래서 이걸 특별히 알파 아미노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은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아마이드 결합, 즉 폴리아마이드를 형성하는 건데요. 이런 아마이드 결합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단위를 갖다가 우리가 펩타이드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작은 단위로 된 것은 보통 펩타이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더 많을 때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이걸 보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의 알파 위치에 아미노기가 있는데요. 이 아미노기 이외에도 알파 탄소에는 수소와 그리고 R 그룹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R 그룹이 무엇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아미노산이 결정되고요. 이러한 아미노산, 어떠한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여러 가지 성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이 생물체 내에서 그 어떤 구조물을 형성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라든지 혹은 근육 이것들이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러한 구조를 이루는 기능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서 촉매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을 빠르게 일어나도록 하는 촉매, 생체 촉매, 우리가 이걸 효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효소, 즉 엔자임이 바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이러한 구조의 기능 그리고 촉매로 작용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우선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서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미노산,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물에 녹게 되면은 이게 물 속에서 이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아미노산들은요, 여기 있는 이 카복실기 COOH 그룹은 산성을 띠는 그룹이죠. 그래서 카복실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미노산, 산이죠. 반면에 여기 있는 아미노기 NH2는요, 이 질소가 있고 이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이 아미노 그룹은 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로서의 성질과 카복실산으로서의 성질, 이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미노산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물에 녹게 되면 이 카복실기에서는 수소가 떨어져서 이러한 카복실산염 혹은 카복실레이트라고 하는 음이온이 되고요. 반면에 이런 아미노기들은 H+를 받아서 이것이 이와 같은 NH3 플러스 양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전하를 띠지 않은 형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물속에 녹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두 개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전하를 띤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쯔비터 아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물에 녹았을 때는 이런 쯔비터 아이온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 아미노산을 표기할 때에 이렇게 전하를 띠지 않은 형태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전하를 띤 쯔비터 아이온 형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이 물에 녹게 되면은 용액 중에서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띠기 때문에 이온성 염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크겠죠. 이온성을 띠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미노산들은 물에 잘 녹게 됩니다. 물과 같은 극성 용매는 잘 녹고, 반면에 비극성 용매, 탄화수소 같은 용매는 잘 녹지 않는 그러한 성질을 갖게 되고요. 또 이온 결합 화합물들이 가지는 녹는 점이 높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들이 결정을 형성하게 되면은 높은 녹는 점을 갖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이 아미노산은 지금 이런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다 있는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서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산성 용액에서는 여기에 H+가 더 붙어서 이런 카복실염이 카복실산으로 되고요. 이런 용액 중에서는 이 아미노산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반면에 염기성 조건에서는 여기에 붙어있는 NH3 플러스에서 H+가 떨어져서 아미노기가 다시 NH2가 되고 그러나 카복실산은 카복실레이트 음이온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띠는 전하는 각각 산용액에서는 플러스 전하, 염기성 용액에서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은 이 아미노산들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아미노산이 20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0가지 아미노산들이 모여서 바로 단백질을 형성한다 하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알파 아미노산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이 아미노산에 알파 탄소에 수소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수소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소를 지휘한 나머지 R그룹, 우리가 이 R그룹을 사이드 체인이라고 말합니다. 곁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제 20가지 아미노산이 결정되고요.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은 이와 같은 R그룹이 이렇게 긴 사슬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에 프롤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고리를 형성하는 좀 특별한 이러한 아미노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미노산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표는 조금 이 조합이 그러니까 보면은 중성 아미노산,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정리할 때에 그냥 알파벳 순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억할 때는 그러한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좀 기획된 대로 기억을 하면은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표의 순서랑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제일 간단한 아미노산 이 밑에 있는 글라이신인데요. 이 글라이신은 유일하게 이 알킬기가 수소인 그러한 아미노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알파 탄소에 수소가 2개 붙어 있어요. 자, 다른 아미노산들은 알파 탄소에 수소 하나 그리고 알킬기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알킬기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20가지 아미노산이 형성되고 그때 그 알파 탄소 주변에 있는 4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른 즉 카이럴한 그러한 아미노산인 반면에 지금 이 글라이신은 유일하게 에이카이럴한 즉 비카이럴성인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곁사슬이 수소 다음에 이제 메틸기인 경우, 자 그것이 바로 여기는 알라닌인데요. 이 알라닌, 그래서 이 글라이신 다음으로 간단한 아미노산이 알라닌, 메틸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할 때 이 아미노산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구조를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약자가 있는데요. 이 약자 세자로 된 약자. 생화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자로 된 약자보다 이 옆에 있는 한 글자로 된 약자를 더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 3글자로 된 약자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권해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알라닌은 ALA라고 하는 약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글라이신은 GLY라고 약자로 쓰게 됩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pKa 값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글라이신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글라이신의 이 카복실기의 pKa는 2.34 그리고 이 아미노기의 pKa는 9.6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사이드 체인이 이건 없기 때문에 사이드 체인의 pK 값은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맨 오른쪽에 pi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것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잘 보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선 그렇게 한다 생각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알라닌은 ALA라고 쓰고요. 이 메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pK 값 중에서 카복실
산에 해당되는 pKa 값은 주로 2 근방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미노기에 해당되는 것은 8. 여기 보면 8.8부터 즉 거의 9에 가까운 값이죠. 9에서 10 사이 정도의 높은 pKa 값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글라이신 그다음에 알라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이 뭐냐면 이제 발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발린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발린은 여기에 아이소프로필기가 붙어 있어요. 아이소프로필기가 알킬기로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VAL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자, 그다음에 류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탄소가 이게 4개가 있는데 이거 뷰틸인데 이건 아이소뷰틸기를 가지는 것을 류신이라고 하고요. 이 류신과 이성질체 즉 여기에 있는 이 알킬기가 이런 아이소뷰틸기가 아니라 세컨더리 뷰틸기, 2차 뷰틸기로 되어 있는 이러한 그 류신의 이성질체를 아이솔류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류신은 LEU, 아이솔류신은 ILE라는 약자를 쓰고요. 이것들은 모두 다 곁사슬이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이러한 아미노산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미노산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알라닌에 벤젠 고리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알킬기가 벤질기가 되는데요. 이름이 페닐알라닌, PHE라고 약자로 씁니다. 그리고 프롤린, 이 프롤린은 아까 요 전에 잠깐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했었죠. 이건 이 곁사슬이 전부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고리를 형성하는 그래서 질소를 포함해서 오각형 고리를 형성하는 이러한 아미노산이고요. 간단하게 줄여서 PRO라고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런 아미노산들은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곁사슬을 가지는 중성 아미노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벤젠 고리를 가지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공부를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 페닐알라닌에 파라비치에 OH기가 붙어 있는 이러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OH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타이로신이라고 하고요. TYR이라고 하는 이러한 약자로 씁니다. 또 여기에 인돌고리가 붙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 트립토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페닐알라닌, 타이로신, 트립토판 이런 3가지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리고 OH가 붙어 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자, 알라닌에 OH가 붙어 있는 이런 아미노산을 우리가 세린이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에틸기에 가서 수소가 붙어 있는 OH기가 붙어 있는 이거를 트레오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H가 붙어 있는 그러한 아미노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가 여기 알라닌에 SH기가 붙어 있는 이러한 화합물, 자, 이건 일종의 사이올이죠. 이러한 아미노산을 우리가 시스테인이라고 하고요. CYS로 약자로 쓰는데 이건 뒤에서 조금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들은 조금 따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테인 말고 황이 들어있는 또 하나의 아미노산으로 메티오닌이 있는데요. 바로 이 메티오닌은 이렇게 설파이드 형태로 존재하는 이러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황이 들어있는 2가지 시스테인과 트레오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2가지의 아미노산이 더 있는데 여기 보면 아스파라진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이것들은 요 한쪽에 바로 아마이드가 있는데요. 이 아마이드. 자, 이 아마이드가 있는 요 2개의 아미노산은 이름만 기억을 합시다. 자, 글루타민, 그다음에 아스파라진. 그리고 요 뒤에 산성 아미노산을 배울 때에 우리가 아스파틱 애시드와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2개의 산성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산의 아마이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만 전하를 띠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중성 아미노산에 포함이 되죠. 자, 그리고
탄소와 수소 이외의 다른 치환기가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시스테인 같은 게 있죠. 여기 SH, 요 수소가 또 있죠. 요 수소에 해당되는 pK 값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사이드 체인에 있는 pK 값이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요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중성 아미노산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산성 아미노산을 보면은요. 산성 아미노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스파틱 애시드 그리고 글루타믹 애시드. 우리가 이걸 ASP, GLU라고 하는 약자를 쓰고요. 여기는 카복실기가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카복실기가 더 있다 그래서 이걸 산성 아미노산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은 이러한 산성 아미노산들은 이 중성 용액에서 즉 물에 녹게 되면은요. OHCOO가 두 개가 있으니까 E-고 아미노기가 양이온 하나. 그래서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러한 쯔비타 아이온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러한 그 산성 아미노산의 이 애시드에서 한쪽에 있는 이 치환기에 OH 대신에 NH2가 붙어 있는 아마이드. 이거는 약자를 쓸 때 ASP가 아니라 ASN. 이것도 GLU가 아니라 GLN. 이렇게 글루타민 아스파라진의 약자를 쓴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기성 아미노산은 세 개가 있어요. 아르지닌, 히스티딘, 라이신. 여기 지금 보면 질소들이 더 있어서 이것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염기성 아미노산들은 바로 그 질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르지닌이나 혹은 라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물속에 녹았을 때에 바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pKa 값의 사이드 체인의 pKa 값이 있는데 이것들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런 아미노산들을 봤는데 아미노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는 아미노산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벤진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황이 포함된 아미노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중성, 산성, 염기성 이런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좀 정리해서 기억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룬 이런 그 아미노산들 말고도 우리 생체 내에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하는 아미노산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런 셀레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아미노산도 있고 또 여기에 다른 이러한 그 결사슬이 붙어 있는 아미노산 또 이런 알파 아미노산이 아니고 알파 위치가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는 알파, 베타, 감마 위치에 가서 아미노기가 붙어 있는 이런 감마 아미노산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감마 아미노 뷰트릭 애시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바라고 약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아미노산 혹은 SH가 붙어 있는데 시스테인보다 탄소가 한 개가 더 있는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또 타이록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아미노산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미노산들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좋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20가지 아미노산 이것들이 이제 단백질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약자로 표기한다고 그랬고 이러한 세 글자로 표기되는 이러한 약자 물론 이제 한자짜리도 있는데 한자짜리까지 하면 좀 복잡하니까 세 글자로 된 건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이런 아미노산들은요. 그래서 알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치환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카이랄성을 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카이랄성이 아닌 아미노산이 바로 이 글라이신인데요. 글라이신을 제외한 모든 다른 아미노산들은 알파 탄소의 카이랄성 중심이 있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피셔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걸 그려보면은요. 이 알파 아미노산들 중에서 이 생체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은 또 입체화학적으로 특이한 성질을 가지는데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이 아미노산의 입체화학을 다룰 때에도 우리가 DL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된 이러한 그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그 표기할 때 기준이 되는 아미노산의 물질들은 이 세린인데요. 이때는요. 자, 가운데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COOH 카복실기를 맨 위에 놓고요. 그 다음에 H하고 여기는 NH3 그리고
이 밑에 CH2OH. 탄수화물에서는 위에 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HOH가 있는 그 탄소들이 쭉 있고 맨 끝에 CH2OH 이렇게 알코올로 되어 있죠. 이 아미노산은 OH 대신에 아미노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이 세린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어쨌거나 이때에 이걸 피셔 프로젝션으로 그려보면은 이 수평선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고 수직선은 뒤로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 봤을 때에 위쪽에 1번, 2번, 3번 탄소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OH가 오른쪽에 있을 때를 우리가 D라고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는 NH3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걸 L이라고 얘기합니다. NH3가 왼쪽에 있으면 L, 오른쪽에 있으면 D. 그래서 이 L3를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보면은 모든 이 천연에 존재하는 아미노산 이것들이 단백질을 구성하게 되는데 모든 아미노산은 다 L폼의 아미노산으로만 되어 있다. 다 L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이 글리세랄데하이드를 할 때는 OH를 가지고 기준으로 했었는데, 자, 이 단백질은 이러한 세린을 기준으로 한다. 탄수화물 중에서 모든 천연계에 존재하는 탄수화물들은 D폼의 당인데요. 이 아미노산은 천연계에 존재하는 것이 전부 다 L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20개의 아미노산의 곁사슬을 보는데, 자, 15가지는 중성이고 산성이 2가지, 염기성이 3가지로 되어 있고요. 산성 아미노산은 그래서 아스파틱 애시드와 글루타믹 애시드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염기성 아미노산은 라이신, 아르지닌, 히스티딘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스테인이나 세린이나 혹은 타이로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OH나 SH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 자체가 약한 산성을 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구분할 때는 중성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이 히스티딘은 이 이미다졸 고리가 있는데요. 이미다졸 고리에 있는 2개의 질소 중에서 수소가 붙어 있는 이 질소. 여기는 2개의 질소는 다 지금 sp2 혼성 오비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개의 p 오비탈들이 있을 텐데 이 수소가 붙어 있는 질소에는요. 이 p 오비탈에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질소에 있는 p 오비탈에는 전자 1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탄소에 있는 3개의 이 파이 전자와 이 질소의 1개의 파이 전자에서 4개의 파이 전자, 그리고 이 질소에 있는 2개의 파이 전자 해서 6개의 파이 전자가 이 방향성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비공유 전자쌍은 염기로서 작용할 수 없는 그러한 질소고요.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질소가 바로 염기성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울 텐데 이 히스티딘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그 단백질들 이것들이 효소로 작용할 때에 특히 이 히스티딘이 적절하게 산이나 염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것이 이제 염기로서 작용하게 된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아미노산들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이 20가지 아미노산은 반드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데 그것 중에서 사람들이 합성할 수 있는 건 11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들 중에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지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잘 골라서 먹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등견점이라고 하는 영어로 아이소엘렉트릭 포인트라고 그러고 PI 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서 그 표에서 아미노산들의 PI 값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표기는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아미노산이 산성 용액에 녹게 되면은요. 이 카복실기와 아민이 모두 다 양성자가 붙게 되겠죠. H 플러스가 붙게 되면은 이 아민이 NH3 플러스가 돼서 양전하를 띠게 되고 카복실기는 그냥 중성 COOH로 존재하게 되겠죠. 반면에 염기성 용액에 녹게 되면은요.
이 카복실기에서는 H 플러스가 떨어져서 COO 마이너스 카복실 레이트가 되고요. 아미노기는 NH2로 있게 돼서 음전화를 띠게 됩니다. 중성에서는 아미노기는 NH3 플러스가 되고 카복실기는 COO 마이너스가 돼서 이거 전체적으로 중성을 이루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다룰 이 등전점이라고 하는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면은 전체 전하가 0이 되는 그러한 pH 값을 우리가 등전점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 우리가 어떤 아미노산이 물에 녹게 되면은 이와 같은 NH3 플러스, COO 마이너스 이런 전하를 띠는 형태로 이온화가 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이것에 산을 더 넣어주면 이 COO 마이너스가 COOH가 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pH가 낮아진 산성 용액에서는 이것이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반면에 염기성 조건에서는 이 NH3 플러스에서 H 플러스가 떨어져서 이 NH2가 되면은 이것이 음이온을 띠게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산성이나 너무 염기성인 경우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지만 이 중성인 경우에 바로 여기서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돼서 이것이 중성을 띠게 됩니다. 전하를 띠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그때의 pH를 우리가 등전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등전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면은요. 이렇게 이 아미노기와 그다음에 카복실기에 대한 pKa 값이 앞서 표에 있었죠. 이 두 개의 산술 평균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카복실기의 pK가 2.34 그리고 이 아미노기의 pK가 9.69인 이런 알라닌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이 바로 이 알라닌의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 등전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곁사슬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곁사슬이 있는 즉 산성이나 염기성 아미노산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보면은요. 산성 아미노산은 하나가 더 있죠. 자, 이때에 중성 조건에서 이쪽에는 NH3 플러스가 되고 이것이 이제 이쪽에 COO 마이너스, COO 마이너스가 되겠죠. 보통 조건. 그럼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pH 7에서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이거보다 낮은 그러한 상태에서 즉 다시 말하면 한쪽은 COH가 있고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띤 그래야지만 이거랑 서로 상쇄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은 이때에는요.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두 개의 이 산성 카복실기의 평균 값으로 PI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염기성 아미노산인 경우에는요. 이 두 개의 염기성 아미노기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PI 값을 계산할 때에 중성 아미노산과 그리고 산성 아미노산, 염기성 아미노산에서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